자, 반갑습니다. 어제 경기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음, 음. 일단 볼륨을 좀 높일게요. 평소처럼 세팅을 했는데 이제 뭔가 좀 더 작게 들리네요. 혹시 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볼륨을 좀 높여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어제 뭐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좋지는 않아서 이제 뭐 다폴로 가고 1순위도 언오버로 갔는데, 일단 오버 조합을 갔던 1순위 오버 하나가 찔리면서 좀 아쉽게 됐고, 2순위도 이제 중배당으로 배당을 높여서 갔는데 로잔스포가 이제 비기는 바람에 좀 아쉬웠다. 왜냐면 미트일란도 배당 대비 너무 좋았고 슈투트도 홈이라서 이제 갈만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가 물론 챔스도 그렇고 이제 예전과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뭔가 더 많은 팀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생소한 팀들이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집중이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빨리 이제 뭔가 예선이 끝나고 좀 더 경기 수가 줄어야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경기가 많은데 어, 일단 지난주에 일단 토요일은 낮 경기 성적이 좋았고 일요일은 성적이 안 좋았단 말이죠. 물론 일요일도 이제 하나만 이제 적중을 했으면 그, 그 1축 J리그 이번에도 아마 낮 경기 갈 수도 있습니다. 보고. 왜냐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K리그나 J리그 이제 몇 경기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미축도 어차피 플레이오프 진행 중이라 사실 이제 뭐 해축만 가면 가장 깔끔하긴 한데 뭔가 조금 음, 뭐 낮이나 이런 거 갈만한 게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안 간 거기도 한데 예,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고 괜찮으면 내일도 낮에 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1순위는 해축입니다. 해축. 그래서 낮 경기 저처럼 웬만하면 안 가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뭐 자기는 해축만 간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해축은 당연히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6경기 리그마다 딱 한 경기씩 있습니다. 프리미어 빼고 뭐 라리가, 분데스, 세리에, 리그앙, 에르디비시, 챔피언십까지 해서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도 뭐 경기 수가 생각보다 6경기면 많죠. 그래서 잘 한번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차피 호주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벤테하고 텔스타. 사실 텔스타가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긴 해요. 물론 이제 뭐 트벤테가 강한 것도 있긴 하지만 승점이 거의 반 정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득실도 당연히 트벤테가 좋고, 트벤테가 뭐 득실이 그렇다고 아주 좋은 편은 아닌데 텔스타에 비하면 좋죠. 근데 이제 홈의 성적이 생각보다 트벤테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텔스타가 원정에서 패가 좀 더 많긴 하지만 뭐 그래도 트벤테 홈이기 때문에 결장자도 뭐 아주 많지도 않아서 트벤테 사이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텔스타도 결장자가 거의 없긴 해요. 없긴 한데 일단 그동안 이제 뭐 2부나 컵 대회에서 이제 텔스타 상대로 3번 붙어서 3번 다 이겼기 때문에 상성도 트벤테입니다. 그래서 트벤테를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그리고 텔스타가 최근에 이제 엑셀시오르랑 비겼는데 뭐 컵 대회 잡긴 했지만 알크마르,
뭐 스파르타, 헤이렌베인,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겼던 경기까지 지금 4경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패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졌던 경기들도 대부분 한 골 차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PSV 원정도 2대0으로 잡았었고 아약스나 즈볼러 흐로닝원 상대로 0대2로 지긴 했지만 결국 트벤테가 텔스타를 이기려면 최근에 득점력이 좀 좋아야 됩니다. 자, 지난번 흐로닝원하고 비기긴 했지만 아약스전 선제골 넣었는데 아쉽게 2대3으로 졌고 네이미언 3대3, 스파르타 원정 5대1, 포르티나, 헤라클레스 다 이제 멀티골 이상 넣었기 때문에 리그 초반에는 살짝 무득점도 많고 언더가 많았었는데 최근엔 오버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텔스타도 그래도 뭐 꾸준히 좀 득점을 해주는 거 보면은 오버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만 2.5조도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텔스타가 스파르타나 흐로닝은 원정 그리고 아약스 원정도 무득점한 전적들이 있어서 굳이 3.5인데 오버를 갈 이유는 없다. 저는 요거는 뭐 트벤트의 최근 흐름이나 이제 텔스타의 흐름을 봤을 땐 오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배당만 보고 오버 가기에는 결국 오버의 관건은 트벤트의 득점도 득점이지만 텔스타가 득점을 해줄 수 있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같은 경우 언어번호 좀 애매하고 저는 트벤테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조금 애매한 게 마엔을 쉽게 갈 수가 없어요. 트벤테의 실점 때문에. 얘네도 지금 무실점 경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경기에 실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뭐 득실이 살짝 우세하긴 하지만은 뭐 압도적으로 뭐 못 비빌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득점도 그렇고 실점도 그렇고. 그래서 트벤테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핸디는 좀 알아서들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피사까지 공개합니다. 자, 브레멘 볼프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데스도 오늘 한 경기인데 일단 브레멘이 홈에서는 볼프스 상대로 최근 1승 4패입니다. 5번 붙어서 4번을 졌기 때문에 상성은 밀리고 그리고 자 일단 브레멘이 지금 승점이 볼프스 상대로 이제 4점 앞서 있긴 하거든요. 득실도 뭐 아주 근소하게 앞서 있고 근데 이제 볼프스가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습니다. 홈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결장 부분 보면은 브레멘은 그나마 최근 부상이 수비 쪽에 한 명 정도밖에 되진 않는데 볼프스가 수비 쪽에 뭐 2명이나 최근 부상을 당했고 공격에 이제 마에르 선수도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결장 부분은 브레멘이 살짝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최근에 브레멘이 폼도 괜찮거든요. 마인츠 원정 비겼고 그리고 장크트나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이겼기 때문에 4경기 2승 2무입니다. 홈에서 2경기 이길 동안 실점이 없었어요. 뭐 상대적인 게 있긴 하겠지만 자 그리고 볼프스 오펜하임한테 2대3으로 졌죠. 그리고 최근 함부르크 원정을 이겼지만 최근 7경기 중에 6번을 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0대1로 진 아쉬운 경기들도 3번이나 되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요거는 브레멘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흐름상. 뭐 볼프스가 상성이 앞서서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도 브레멘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 레버쿠젠 3대3 무승부도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브레멘 승무 봅니다. 근데 완벽하게 브레멘 승을 보진 못하겠어요. 왜냐면 좀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볼프스가
물론 지금 연패 중은 아니긴 해요. 리그는 함부르크전 이겼기 때문에. 근데 원정 성적이 홈보다 더 좋아서 그 부분이 살짝 좀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 피사하고 크레모네 가도록 할게요. 자, 피사 같은 경우에는 그 순위가 높지는 않거든요. 비교해 보면은 크레모네하고도 승점이 2배 이상 차이 나고, 크레모네가 이제 워낙 패배가 적은 팀이잖아요. 무도 많고. 근데 그런 크레모네보다 무가 많은 게 피사입니다. 6무 4패. 그리고 득실도 당연히 안 좋고, 아직 1승이 없어요. 뭐 피사만 없는 게 아니고 엘라스랑 피오렌티나도 없는데, 일단 홈에서 3무 2패입니다. 크레모네는 원정에서도 한 번밖에 안 져서 홈에서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무승부가 많은 팀들끼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둘의 전적이 꽤 돼요. 2부에서 붙었던 적이 꽤 많아서, 일단 리그로 보면은 최근 이제 홈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19년도부터 이제 2부에서 5번을 붙었는데 3승 2무입니다. 그 정도로 최근 홈에서 피사가 이제 크레모네 상대로는 잘 안 진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아직 1승이 없고, 최근에 무가 너무 많아요. 뭐 토리노 원정부터 시작해서 뭐 홈에서 라치오, AC 밀란 원정, 엘라스, 피오렌티나. 근데 홈에서 이제 3무 2패할 동안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어떤 특징이냐면 실점이 매우 적거든요. 최근 4연속 무승부할 때 0대0이 3번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AS 로마랑 우디네세도 0대1로 져서 결국 실점이 진짜 적긴 한데 단 한 번도 득점을 한 적이 없어요. 홈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야 이건. 웰컴 투 스트리머를 눌러서 잘못 뭐가 떴네. 바로 지었습니다. 자, 이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자, 득점이 하나도 없다는 게 결국 무승부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크레모네 지난번 유벤한테 졌지만 한 골 넣었고, 최근 제노아 원정도 잡고, 예전에 이제 AC 밀란 첫 경기를 잡았다든가, 그리고 코모 원정도 비겼던 크레모네이기 때문에 피사 물론 1승할 타이밍이 오긴 했습니다. 오긴 했지만 크레모네도 엄청 최근에 이제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 인테르 원정 대패한 거 빼고는 유벤 원정이 그러니까 원정 한 번 지고 홈 한 번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2부에서 올라왔는데 2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는 나름 그래도 물론 성적은 크레모네가 훨씬 더 좋긴 하지만 현재까지 봐서는 막 그렇게까지 안 좋다라고 보여지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장 부분이죠. 일단 피사의 결장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결장도 없고, 다만 이제 크레모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의 타박상, 그리고 미드필더 쪽도 최근 부상까지 합치면 한 3명 정도, 거기다 공격에 이제 사나브리아 선수도 종아리 부상. 물론 크레모네 바디가 있습니다. 바디. 여기서 2골을 넣고 있는데 뭐 보나촐리, 잠깐만요. 페데리코, 이 선수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긴 하네. 4골. 뭐 사나브리아는 어시아나를 하고 있어서 뭐 결장자가 조금 더 많긴 합니다만은, 물론 피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장기 부상자 몇 명 빼고는, 이러면 당연히 피사가 좋아 보이고 1승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피사 입장에선. 이게 배당도 지금 무승부로 빠지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도 홈에서 아무리 득점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상대가 뭐 라치오, 피오렌티나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토리노나 AC 밀란 원정에서 득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크레모네가 뭐 원정 못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홈팀 사이드 봐야 되지 않나. 다만 브레멘처럼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좀 오늘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브레멘하고 피사가. 머리가 아프네 벌써부터. 자, 그다음 파리 FC하고 스타드랭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도 좀 늦게 올렸고 어제는 상당히 늦게 올렸죠, 유튜브. 오늘도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확실히 늦게 올리니까 뭐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보고 어제하고 오늘만 좀 늦고 내일은 다시 예전처럼 낮이나 뭐 오후쯤에 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은 뭐 국축을 가게 되면은 뭐 오전에 해서 1, 2부로 나눠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파리 FC하고 스타드랭 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상대 전적도 없어요, 둘이. 그리고 최근에 뭐 최근이 아니죠. 일단은 둘의 그 승점을 비교했을 땐 1점 차입니다. 득실도 거의 차이가 없고. 다만 이제 스타드랭은 무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패배가 적고. 자, 파리 FC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홈이나 원정 차이가 크게 없어요. 근데 스타드랭은 확실히 홈에서 좀 더 좋긴 하죠. 원정 1승이 없기 때문에. 다만 3무 1패로 패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결장 부분 보면은 스타드랭은 이제 수비 쪽에 경구 누적 한 명이 있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파리 FC는 수비랑 공격 부상도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일단 수비 쪽 부상 한 명, 뭐 거의 뭐 또이또이지 않나 이 정도면. 자, 그럼 최근 흐름인데 일단 모나코 원정을 잡았습니다. 파리 FC가. 그 전에도 보면 니스 원정 비기고 뭐 지더라도 뭐 2골 넣고 다득점 경기가 많아서 오버가 많았거든요. 근데 모나코전은 의외로 언더가 나면서 1대0으로 이겼는데 그 전에 올림픽 리옹 3대3, 뭐 낭트 1대2. 그러니까 파리 FC가 지금 득점력이 꾸준하게 좋습니다. 무득점했던 경기는 이제 아마 첫 경기 앙제전, 그 경기 말고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득점을 한다는 가정으로 간다면 일단 스타드랜도 패배가 워낙 적은 팀이잖아요. 로리앙전도 사실 2명 퇴장 때문에 이제 크게 졌고. 자, 그러면 최근의 득점력을 봅시다. 툴루즈 원정, 그리고 르하브르 원정, 낭트 원정 다 비겼습니다. 2대2로. 그리고 최근에 홈에서 2대2로 비긴 경우도 있고 니스전 1골, 그리고 스트라스부르 4골까지. 그래서 결국 여기도 오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타드레는 무승부도 다득점 무승부로 많이 했던 상황이라서 이 경기는 딱 하나만 보고 가면 된다. 뭐냐? 승부패 다가능성이 있습니다. 파리 FC도 어쨌든 득점이 꾸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언더보다 오버가 많고, 그래서 스타드렌이 이기든 파리 FC가 이기든 오버 날 확률이 제일 크고, 그래서 오버가 1순위고. 자, 그럼 파리 FC가 지난번에 이어서 연승을 이어갈 거냐? 스타드렌이 그래도 최근에 원정에서 이긴 적은 없지만 4번 연속 비겼거든요. 이거면은 뭐 무승부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둘 다 이제 오늘 이기면 연승인데 뭐 둘 다 지금 2경기 무패 중이기도 하고 해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스타드렌 프렌 가도 되지만 프렌이나 오버 배당이 비슷하거든요. 차라리 파리 FC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버 1순위,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하면 고배당으로는 뭐 무정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넘어가고, 자, 그다음 와포드하고 브리스톨 챔피언십으로 넘어가서,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와포드 브리스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브리스톨이 순위가 더 높습니다.
와포드랑 비교했을 때 지금 보면은 승점도 한 경기 더 많고 득실도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근소한 차이라서 큰 차이는 아니고, 다만 이제 와포드가 홈 원정이 아주 이제 반대인 팀 중에 한 팀이죠. 원정 꼴찌입니다. 와포드 3무 4패, 챔피언십 아직 1승이 없는 유일한 팀. 근데 홈에서는 5승 1무 1패로 압도적으로 성적이 좋거든요. 3위입니다. 3위 지금. 이러면 원정도 아니고 오늘은 홈이기 때문에 브리스톨 입장에선 좀 버거울 수밖에 없다. 다만 브리스톨도 원정 성적이 좋습니다. 3승 2무 1패로. 하지만 와포드가 조금 더 홈 성적이 좋기 때문에 원정의 브리스톨보다는 그래도 홈팀 사이드로 일단은 봐야 된다. 결장도 공격에 한 명밖에 없고. 근데 이제 브리스톨은 수비 쪽 부상 의심되는 선수가 한 2명 정도 되고, 미드필더에 이제 부상이 은근히 좀 있었다. 있죠 지금 현재. 최근 부상까지 포함해서 한 3명 정도. 근데 또 의외로 공격 쪽은 거의 없긴 해요. 해서 뭐 결장 부분도 그래도 와포드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와포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와포드가 브리스톨 상대로 홈에서 상성이 좋더라고요. 최근에 3승 1패. 그리고 어쨌든 홈에서 지금 4연승 중이고, 그 힘들다는 이제 미들즈브로 상대로도 3대0 대승을 거뒀고, 지난 입스위치 원정까지 비기면서 원정은 어찌저찌 이제 뭐 이긴 적도 없고 뭐 성적도 안 좋긴 하지만 홈에서는 그래도 믿을만하다. 뭐 그냥 뭐 가까스로 이긴 것도 아니고, 최근에 보면 다 이제 멀티골 이상씩 넣고 있기 때문에 실점을 하더라도 결국 멀티골을 넣어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포드 득점력 볼 때는 와포드 봐야 된다. 다만 브리스톨도 보면은 원정이 못하지가 않아요. 원정에서 진 경기는 풀럼전 리그컵이었기 때문에 사실 스토크 한 경기거든요. 그것도 처음으로 졌기 때문에 원정 무패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블랙번한테 지는 거 보고 브리스톨 예전에 이제 3연승 하거나 그때 흐름이 좀 무너졌다고 보여지고, 요거는 아무리 좀 브리스톨이 뭐 최근에 그렇게 못한 건 아니지만 와포드 기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결장 부분도 좀 더 우세하고 해서 와포드 승쪽 봅니다. 와포드 승무. 그러니까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자 브레멘도 승무보죠. 피사도 승무보죠. 이거는 5대5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무승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승무인데, 와포드는 배당이 브레멘하고 뭐 피사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톨이 못하지도 않는데 와포드는 승무를 보지 않겠습니다. 그냥 승을 보도록 할게요. 이것까지 뭐 무를 보면은 결국엔, 근데 뭐 승무를 봐도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브레멘 승무, 피사 승무는 5대5, 와포드는 한 6대4 정도의 느낌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긴 해요. 근데 이제 너무 승무하면은 선택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승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연승 뭐 할 확률이 지금 현재 흐름으로는 높습니다. 브리스톨이 최근에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저냥 뭐 이긴 것도 아니고 항상 2골 이상씩 넣어서 이겼기 때문에 와포드를 믿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엘체하고 소시에다드 마지막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체 소시는 일단 엘체가 순위가 좋습니다. 소시보다. 소시가 뭐 리그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너무 못 이겨서 되게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승점도 이제 얼마 차이 안 나고 득실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는 뭐냐면, 소시는 그래도 홈에서 승점을 좀 챙겼는데 원정에서 지금 2무 3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정 승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컵 대회를 잡긴 했어요. 다만 리그 경기에선 아직 승리가 없다. 근데 원정에서 이제 뭐 발렌 비기고 바르샤 아쉽게 지고 셀타 비고랑 비기고 최근엔 홈에서는 뭐 세비야 빌바오 잡았기 때문에 리그 흐름은 3경기 무패, 컵대회 포함 4경기 3연승 중이고, 그래서 지금 흐름은 리그 초반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엘체는 바르샤전 지긴 했지만 여전히 홈에서는 무패 진행 중입니다. 빌바오전을 비기면서 이제 연승이 끊겼는데 베티스, 셀타비고, 뭐 레반테, 오비에도 이렇게 5팀 상대로 3승 2무. 물론 최근에 4경기 연속 승리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컵대회 제외하면 중간에 뭐 컵대회를 이겨서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어쨌든 소시의 흐름이 엘체보다 더 좋긴 하잖아요. 근데 엘체도 홈에선 진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결장도 거의 없고, 오히려 소시 쪽이 지금 공격에 바레네치아 이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떠 있거든요. 뭐 오야르사발이나 뭐 쿠보나 다른 선수들은 그래도 뭐 크게 부상으로 안 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공격수 중 1명 부상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자, 소시 입장에서 보면 요새 3연승이고 흐름 너무 좋아요. 다만 원정이라는 점, 그리고 엘체도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패배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연패를 끊어야 됩니다. 지금 원정 3연패거든요, 리그. 그래서 연패 끊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시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좀 크다. 상성은 소시가 좋습니다. 최근 엘체 상대로 3연승 중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무에 좀 더 가깝죠. 엘체가 프렌 받았으면 엘체 프렌 갈 텐데 소시가 프렌을 받았고 또 배당도 1.5가 안 돼서 굳이 배당 낮게 노릴 필요는 없고 무만 노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무가 좀 보이는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승부 가실 분들 아니면 고배당 노리실 분들은 뭐 잘 골라 가시면 될 것 같고, 경기 수가 6경기라 쳐낼 거 쳐내면 사실 갈 경기는 별로 남진 않긴 합니다. 그거 잘 골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낮 경기 가게 되면 오전 중으로 한번 오고, 개인적으로 봤는데 갈 게 없다 하면은 건너뛰고 오후 좀 늦게 와서 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시간은 내일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요일은 아마 한 번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녁에 일정이 있어서. 아마 빠르면 오전, 늦어도 낮에는 와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이나 아니면 뭐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쪽지를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그런 쪽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에 댓글을 남겨도 지금 댓글을 뭐 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뭐 게시물에 남겨도 제가 확인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오셔가지고 쪽지를 주시면 됩니다. 후원 관련해서도.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